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수와 실수 그리고 십진법과 이진수 그다음에 십육진수에 대한 이런 지금 자료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대의변산이라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썼던 이 대의변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연산, 그 다음에 읽기, 저장 이런 개념이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의 4대 기능은요. 입력과 출력, 연산과 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뭐 듣고 보고 느끼는 것 같은 입력,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 출력, 사고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대의변산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 대의변산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헷갈리죠. 연산과 저장이 아까 다르다고 해놓고서는 또 여기서는 대의변산 이렇게 같이 써버리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붙이는데 간혹 이렇게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대의변산도 연산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동도 연산이라고 그냥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저장이라는 형태의 행동을 우리는 연산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연산자라는 이름도 붙이고 우리가 요 이퀄 표시, 등호 표시를 대입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무조건 변수를 쓰고요. 오른쪽에 저장할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에는 저장할 데이터의 형식인데 그것이 상수가 됐든 변수가 됐든 수식이 됐든 이런 형태가 오른쪽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은 꼭 왼쪽에는 변수만 와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다양한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수가 오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섯 번째 프로그램 2-5 해가지고 대의변산자의 개념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변산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 뭐 .pi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형식은 파이썬 형식으로 해서 대의변산자의 개념으로 이제 바꿨고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은 변수 A는 1이다. 아까 그냥 무심코 썼지만 이제는 대의변산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변수 A에 그쵸 1이라는 대의변산을 2를 대의변산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대의변산자는 이퀄 표시는 대의변산자고 왼쪽에는 무조건 변수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그 저장할 값, 저장할 데이터가 왔는데 1 쓰는 순간에 1이라는 어떤 십진수 1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변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B는 A 이렇게 해버리면 오른쪽에 무조건 오른쪽에 변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변수 B에 그쵸 어떻게 이걸 풀었을 수 있을까요?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대의변산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A에 저장된 값을 읽어야 되겠고 리드죠. 리드 읽어서 그 읽어낸 값을 B에 저장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B에 대입변산하라 이런 뜻인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설명하냐 A는 1이고 B는 A 그러면 B는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은 단순화된 이해인 거고요. 컴퓨터적인 정확한 이해는 A라는 메모리 공간에 2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메모리 공간에는 A에 저장된 값을 저장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 A와 B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또 문제가 생겼고 저는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A와 B가 각각 1이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식이 오는 경우인데요.
수식이 오는 경우는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C는 B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B와 C와 B 플러스 1이 같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C를 안 쓰고 B를 써보겠어요. B는 B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로직으로는. 네. B가 어떻게 B 플러스 1이 같냐? 이 컴퓨터에서는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거냐? 어떻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컴퓨터에서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떤 등식이요? 시간차 등식입니다. 시간차 등식. 어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B와 왼쪽에 있는 B가 시간차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 B는 과거의 B고요. 그쵸? 왼쪽의 B는 현재의 B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변수 뭐예요? A에 그쵸? B에 뭐예요? 변수 B에 저장된 값에 그쵸? 이를 더하여 길어집니다. 그 결과를 대입연산하라. 이런 뜻이니까. 이게 좀 주성문이 길어졌어요. 주성문 길어진 경우를 대비해서 쫙 늘려보겠습니다. 아까 늘리기 연습을 했죠. 쫙 늘려보면 네. 변수 B에 맨 왼쪽에는 변수 B예요. 또 변수 B에 저장된 값을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B죠. 과거의 B에 저장된 값에 읽어내서 2를 더하여 2를 더하랬어요. 2를 더하여 그 결과를 다시 새로 B에 저장하라. 현재 B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쓴다면 현재 변수 B에 그쵸? 현재 변수 B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변수 B에 현재 변수 B에 현재자를 붙여주는 거죠. 여기다가 과거 변수 이거는 어떤 B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바로 과거 변수 B에 저장된 값에 2를 더하여 그 결과를 대입연산하라 그랬으니까 현재 변수 B가 바뀌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에는 1이 저장됐고 B에는 A의 값을 저장했으니까 1이 저장됐는데 요 B에는 과거의 B니까 1이 저장됐을 거고 거기에 2를 더하랬으니까 결과는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B에 저장하라 했으니까 지금 프린트 AB를 한다면 현재 최종적인 마지막 그쵸? 현재 저장된 값들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과거 값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값들 AB의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을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A는 1 변화가 없겠죠? B는요 2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과 2가 되겠죠. 그래요? 이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B는 B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 두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5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해 보십시오. A는 1이고 B는 A면은 B는 1이 됐는데 3번에 의해서 그 1에 1을 더하여 B에 저장하고 4번은 또 그 B에 또 1을 더하여 또 B에 저장하고 계속 이거는 과거 현재가 반복되어 가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1과 3이 출력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 컴퓨터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5번을 반복했어요. 그럼 이 B의 값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컴퓨터의 반복 연산과 저장과 현재 값, 과거의 값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컴퓨터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과 7 이렇게 반복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입연산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메모리와 반복 계산의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만 이해하면 대입연산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대입연산의 왼쪽 항은 항상 변수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입연산은 저장하라는 일종의 연산의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항은 그 저장할 데이터가 오는데 그거는 상수, 변수, 수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중첩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쓰는 표현법인데 이 또 안 없어지고 중첩연산자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save as 해가지고 6번째로는 중첩연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이 실질적으로 또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첩연산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도 바꾸고 또 자, 중첩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처럼 A는 1로 하고 B는 B 플러스 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 플러스를 먼저 쓰고요. 는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중첩연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중첩연산은 저거는 B는 B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는 B 플러스 1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B의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고 있죠? 오류가 난다는 뜻입니다. 해봤자 오류가 난다는 뜻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save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보면 B의 값이 초기화가 안 됐다 하고 오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는 초기화가 돼야 define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B로 바꿔야 되겠죠? B는 1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네, B에 B 플러스 1 하면은 현재 뭐 A 값도 그러면 또 오류가 나겠네요. 아예 존재라는 A를 갖다 왜 쓰라고 하냐 하니까 이거는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2가 출력이 돼야 되겠네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save 출력 해보면 2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첩연산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중첩연산은 B 마이너스 뭐는 3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중첩연산 뭐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B 마이너스 3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1에서 2로 늘어났다가 3을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중첩연산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B는 네, 조금 계속 B만 갖고 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C를 갖고 놀아볼게요. C는 네, B 안 되나요? 네, 초기화가 안 되니까 중첩연산 쓸 수가 없네요. 계속 B를 갖고 놀겠습니다. B 스타 네, 뭐는 E 이렇게 해버리면 네, 어떤 연산이 되나요? B는 네, B 곱하기 2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내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여기 뭐가 출력이 되겠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기 위에서부터 쭉 따져보면 마지막 B 값은 뭐가 출력이 되는지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2를 곱해서 그것을 다시 저장하는 거니까 뭐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네, 마이너스 2가 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중첩연산. 마지막에 나눗셈까지 같이 해볼까요? 나눗셈의 중첩연산은 B의 네, 뭐죠? 나누기는 뭐 3 이래버리면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b는 b 나누기 3이니까 뭐 역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0.6666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실행해보면 마이너스 0.6666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겠고, 뭐 제곱의 중첩연산도 있을까요? 제곱의 중첩연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의 중첩연산은 뭡니까? b의 네, 스타가 제곱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는 네, 2 이렇게 해버리면 네, 제곱의 중첩연산이니까 네, b는 네, b 스타 2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0.6666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안 하고 갑시다. 요거 이거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5번은 생략하고는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가 나와야 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4가 네, 4딱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 연산까지 중첩 연산을 이해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첩 연산자까지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체크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 연산은 또 뭐냐? 이것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관계 연산 EX 2에 7 이렇게 해서 관계 연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관계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같다 다르다가 어떻게 연산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A인데요. 여기는 좀 달리 갑니다. A는 1과 1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1과 1의 연산의 결과를 네, A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얘가 관계 연산인데요. 이 관계 연산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은요. 첫 번째, 요거는요. 같다라는 뜻의 관계 연산자예요. 예. 같다라는 뜻의 관계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1과 1의 결과가 같으면 true의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연산을 하고요. 다르면 false의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의 관계 연산이라기보다는 같으냐라고 물어봐서 그쵸? 어떤 양쪽의 값을 같으면 같냐라고 물어봐서 같으냐 같느냐라고 물어서 네, 그 결과를 연산하라. 그 결과를 출력하라. 그런 연산자. 그 결과를 그쵸? 출력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지금 풀이를 했더니 자, A는 1, 는는 1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과 1의 연산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같으냐 물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연산이니까 true, 1과 1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의 결과는 true일 거고 그 true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A에 저장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A를 해보면 true라고 나올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true!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예요.
true. 예. 그러면 B는요. B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뭐 이그젠플이니까 B는 1과 2가 같으냐를 결과를 B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1과 2가 같으냐 라는 관계연산의 결과를 관계연산이라고 할까요? 관계연산의 결과를 B에 저장하라. 그렇게 우리가 뜻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프린트 B는 얼마일까요? 1과 2가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결과는 뭐가 저장될까요? 그럼 true라면 얘는 false가 아닐까요? B의 결과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true, false. 네,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같으냐는 연산 결과는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숫자만 같으냐도 할 수 있지만 문자열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이런 거예요. C는 코리아와 코리아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다면은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save를 하고 역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false, false 나오죠. 예? 정말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럼 D는요? 같은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아와 코리아가 같으냐? 네, 둘 다 대문자를 썼어요. 그러면 프린트 D를 해보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true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true, false, false, true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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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같으냐라는 연산자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르냐라는 연산자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라는 연산자는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어떤 약속을 할까요? 뭐 2라고 합시다. 네, 느낌표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다르냐라고 묻는 연산자예요. 외우세요. 네. 다르냐라고 묻는 연산자다. 네, 그 결과가 양쪽의 결과가 왜 이럽니까 자꾸 D로 써집니까? 다르냐라고 묻는 연산자. 그래서 같으면 다르면 오케이 true를 표시하고 다르지 않으면 false를 출력하는 연산이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이번엔 변수를 안 쓰겠어요. 변수를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1과 2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될까요? 프린트 앞에 게 전부 출력되니까 또 따지기가 어렵죠. 그러면 요거를 다 이제 디세이블 시키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다 출력을 잠시 멈추고 여기서부터 출력되는 걸로 합시다. 자, 1과 2가 다르냐? 이건 결과가 뭘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true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가. 왜냐면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틀린 거니까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같은 거 2와 2가 다르냐?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를 다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false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다고요? 프린트 코리아가 다르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다르냐? 뭐 다른 거 아예 다른 걸로 해볼까요? USA 다르냐?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true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럼 갔다 왔어 할 땐 예고, 갔다 오지 않았어 그러면 갔다 오지 않았을 때 예라 그래야 되잖아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알려야 되겠죠. 코리아와 네, 코리아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면 네, 같은 걸 놓고 다르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로직으로 논리적으로 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따져보시고 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TF가 나와야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TF라고 true, false, true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R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맞다고 나오죠. 예, 또 이건 세이브가 안 된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네, true, false 정확하게 기대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도 그 이제 크다 작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ave as 해가지고 이번엔 관계연산 2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덟 번째 예제로 해서 8로 바꾼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한번 관계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꺽쇠가로 이건 크냐라고 물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연산자예요. 예, 크냐, 예, 그 결과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까 크다 작다는 순서에 관계가 없었는데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A가 1이 2보다 크냐? 옳은 것부터 할까요? 3이 2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순서가 중요하죠. 앞에 있는 게 뒤에 거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과 2의 크기 비교를 해서 3이 크다 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A에 저장하고, 두 번째 3이 2보다 작다 라고 물어보면 역시 3이 앞에 있는 3이 뒤에 있는 2보다 네, 작으냐 라고 물었는데 그 결과는 B에 저장하고, 그쵸? 코리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아가 코리보다 크냐?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죠.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 코리아가 코리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다 출력해 보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상을 해보십시오. 크다 작다를 물어보는 관계연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뒤에 거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쪼로로록 날리고,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자. 예측.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도 예측이 잘 원하는 예측대로 됐죠. 자, A 2번 줄에 A 3이 2보다 크냐 물어서 그 결과를 A에 저장해 놓고 A의 값을 출력해 보니까 3은 2보다 큰 거 맞으니까 true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3이 2보다 작냐고 물어봐 가지고 사실 3은 2보다 작지 않으니까 당연히 B의 결과는 false가 저장돼 있겠죠. 네. 그다음에 C 코리가 코리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어요. 코리아가 코리보다 크냐 물었어요. 이때 이렇게 문자열의 비교는요, 뭐를 비교하냐면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비교합니다. 문자의 개수를. 그러니까 요 문자열은 5개가 있고 요 문자열은 4개가 있잖아요. 뭐 라지가 있든 스몰이 있든 뭐 다 틀려도 좋습니다. 뭐 얘가 P로 가도 되고 뭐
같다 작다에서는 일일이 따졌는데 여기서는 뭘 따지는 거라고요? 네, 그냥 문자의 개수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개가 4개보다 크니까 당연히 C는 true가 저장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D는요. 네, 문자의 개수가 같잖아요. 같은데 작으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폴스가 나와야 되겠죠. 네, 여기는 폴스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테스트 시험을 혹시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거 예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rue, false가 나와야 더 정상입니다. 네, 세이브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건가요?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숫자의 비교, 그 다음에 문자열의 비교 이런 것들을 크다 작다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관계현상, 네, 작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다도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아까처럼 이거를 전부 디폴트로 묶고 출력을 안 하는 걸로 다 바꾸고 똑같은 물음을 왜 작다라는 개념으로 도입해 가지고 한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C, D, E까지 갈까요? 2라고 하고 3과 2가 작으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다 했잖아요. 작거나 같다를 해보겠습니다. 3과 2가 작거나 같으면 좀 더 복잡해졌죠. 이거는 작거나 같으면이에요. 3과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결과가 뭐예요? 뭘까요? 나중에 따져봅시다. 3과 2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3과 2의 작거나 같다의 연산 결과를 뜻비에 저장하고, 네, 문자열은 하지 맙시다.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뒤에는요, 뭐 5가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번에 좀 큰 경우, 네, 크거나 같은지, 네, 5와 5가 네, 크거나 같은지, 아무렇게나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요것은 크냐가 아니라 크거나, 예, 크거나 같으냐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반대의 경우는 요거는 작거나 같으냐, 그죠? 같은 거를 포함하는 경우인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이거의 연산 결과를 만약에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은 뭐 A, B, C, D, E, D, 뭡니까? E, F, C, G로 변수를 다 바꿔가지고 EFGH로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 출력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한 줄에 출력해 보죠. 그러면은 프린트 해서 뭐 EFGH 이렇게 4개를 다 출력해 보는데 예상은 뭐죠?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2는 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true니까 true가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 똑같이 했지? 3이 3보다 같은 경우를 할까? 이렇게 할까? 네. 3이 3보다 같은 경우는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도 3이 2보다 첫 번째는 false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3은 2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니까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 3과 3은 작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rue고요. 거나기 때문에 거나. 그 다음에
5는 3보다 크거나 같단데 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true고요. 5와 5는 크거나 같잖아요. 얘도 true네요. FTTT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FTTT가 나오는지, 네, FTTT 이걸 한 줄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FTTT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머리가 이제 슬슬 정리가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헷갈리면 머리가 아파오는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